부산 지역 단풍 명소에는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주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남은 시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북구 덕천 만덕권 수영장 건립 부지가 논란 끝에 개나리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시비 70억 원을 확보해 2027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0회째 맞는 다대포 어학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싱싱한 화로를 맛볼 수 있는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단풍 절정을 맞았습니다. 단풍 명소에는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하지만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산자락을 수놓은 금정산. 그 아래 범어사 일대에는 완연한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과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형형색색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늦가을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산길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는데 이번 주에는 단풍이 더 많이 진 것 같아가지고 가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공기도 너무 좋고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건강도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산행하기는 제일 좋죠. 시원하고 날씨도 많이 들었죠. 이제 건물이 잡아야죠. 좀 있으면 날씨가 막 갑자기 많이 추워지니까 금방 집니다. 단풍이가.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부산은 8일 밤부터 9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9일 오후부터 11일 사이에는 대륙 고기압 확장에 의해 기온이 낮아지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12일 이후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면 곧 다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은 가을, 단풍을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수험생들에게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김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적으로 응시자가 많고 의대 정원 축소 등 입시의 변화가 큽니다. 올해 수험생들 지원 현황들을 보면 올해가 이제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고3이 되어서 수험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험생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 경쟁률도 조금 올라갔고 수능에 지원한 학생들도 55만 명 정도 되어서 작년보다는 한 3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새로운 내용보다 기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공부량보다 컨디션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컨디션 조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시험 수능일 일정에 맞추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이후에 최대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7시라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또 그 수업 일정에 맞추어서 언어 영역, 국어 영역, 또 뭐 수학 영역 이렇게 시간별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리듬을 수능일 리듬에 맞추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전날에는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시험 당일 필요한 용품들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수험장 확인도 중요하고 수험 직전에는 가져갈
용품들 또 이제 잘 챙겨야 되고, 특히 요즘 이제 전자기기나 스마트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하지 않아야 될 물품들 잘 챙겨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안정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그 과목의 난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고 믿어주는 자세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렇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은 긴장하며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시험 당일까지의 수험생을 위한 준비 전략을 입시 전문가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단은 수능 시험 시작 시간이 오전 8시 20분에 입시를 완료하고 40분부터가 국어 시험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바이오리듬을 오전 8시에 맞추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몇 시에 7시에 일어났으면은 일어나는 시간. 그다음에 밥은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아침 식사를 어떤 거를 먹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테고. 그래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8시에 맞춰져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과거에 뭐 어떤 그런 영화도 좀 있긴 했는데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난 여름에 내가 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 소위 얘기하면 필수 어휘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고전 어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영어 보카뷸러리 1800 정도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남은 5일 동안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좀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럼 그것이 됐다 그러면 수능 시험이 시작이 8시 40분에 국어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어를 예를 들면 저는 문제 유형의 구상을 완료해라. 이제 이 요구가 제일 중요한 요구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1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 유형을 내 스스로 기억하고 그 예상하고 있느냐, 예상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한 국어 1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고 이제 물으면 독서 지문에 1, 2, 3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는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일 테고 2번 문제는 보기 적용 문제가 나올 테고 3번은 독자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뭐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대충 구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 마지막 그 문학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그럼 도대체 뭐냐 31번에서 34번까지는 이러한 문제로 구성이 될 거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조심히 예상하는데 소설 지문의 31번부터 34번까지 출제가 상당히 유력해요. 그렇다 그러면 소설 문제의 풀이 순서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을 눈을 보고 직접 썼니 간접 썼니 보고 시점 확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테니 보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를 순서대로 푼다. 근데 그 순서대로 푸는 문제의 모양은 어떤 것들로 예상이 된다. 이 구상을 완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긍정 마인드겠죠. 그죠? 예,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도대체 나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놈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나는 놈은 뭐냐 하면은 좀 즐기는 아이예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최상위 아이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는 일.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놈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교시가 끝나고 나서 2교시 시험을 보기 전에 쉬는 시간이 예를 들면 20분이다. 예, 뭐 점심 식사 그 점심 시간이 뭐 1시간이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소위 시테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20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아는 거를 어떻게 그 전체를 내가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요약 노트라든가 내지는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암호 노트를 좀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20분 정도의 대기 시간에 확인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학 문제를 1번부터 뭐 그 마지막 문제까지의 문제 모양의 구상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암호 노트를 통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뭐 효과가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웠다라는 불수능이라는 말을 또 듣진 알아야 되고 물수능 얘기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라고는 하지만 이 수능이 변별력은 있었어.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덕천 만덕군 수영장 건립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건립 부지는 만덕 3동 개나리 공원인데요. 한 차례 후보지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끝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북구 개나리공원 부지가 선정돼 국시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만덕 3동 덕천로에 접한 부지는 인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연면적 5,600제곱미터 전체가 고유지여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는 7레인 규모 수영장과 유아풀, 체육관과 헬스장, 문화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 개나리 공원 부지는 인접 도로들이 좁고 주택가와 바로 맞닿아 있어 민원이 우려됩니다. 북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개나리 공원은 만덕일동 물소리공원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지난 8월 문체부 공모에 한 차례 배제됐습니다. 후보지 두 곳이 각각 북구갑 여당 의원과 북구을 야당 의원 지역구에 소재해 구청장과 다른 당 지역구 후보지를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후 북구는 두 곳을 모두 신청했습니다. 당시 북구는 개나리공원 배제 이유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어렵고 400m 떨어진 곳에 새로 문을 연 사설 수영장과의 마찰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북구는 설계 단계에서 인근 주택가 민원을 줄이고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사설 수영장과의 상생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구 개나리공원 문화체육센터는 내년 공유재산 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 다대포 어항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올해 10번째 맞는 어항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협 다대 위판장이 공연장이 됐습니다. 투대 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그칠 줄 모릅니다. 다대포 어항의 가장 큰 축제인 어항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위판장을 주 무대로 먹거리 타운과 화로회 판매 코너 등이 운영됩니다. 다대포 어항에는 아기, 삼치, 방어, 신선한 어종을 공급하고 있으니 시민, 주민, 관광 여러분께서는 많이 즐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대포의 명물이 된 아귀찜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대포 아귀는 어촌계가 밀키트 제품을 출시해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마을 효자 상품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바다축제 가장 큰 묘미라면 싱싱한 하로회를 값싼 가격에 구매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민들은 잡은 고기를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위판장을 거쳐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저씨하고 수시로 한 번씩 옵니다. 회사로. 여기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 해가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요. 그러고 이 상인들도 친절하고. 이번 축제는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 공연을 비롯해 초대 가수 공연, 그리고 노래자랑 대회가 열리고 고등어 깜짝 경매도 진행됩니다. 다대포 어항문화축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어민과 상인이 상생협력하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00명이 넘게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인천공항 세관이 신종 마약 5종을 국내 최초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젠 차단이 관건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탕이 잔뜩 묻은 젤리 2개. 젤리처럼 보이지만 마약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미국발 특송 화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 해외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 등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물품을 분석한 결과 신종 마약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신종 마약의 종류는 5종. 국내에서는 최초 적발입니다. 환각 효과가 강한 펜프로메타민 등 암페타민 계열 3종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천연 알칼로이드 유래 성분을 갖고 있는 메셈브린, 환각 버섯의 성분인 사일로신 유사체인 마약 1종이 신종 마약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젤리와 캔디 등으로 둔갑하면서 다른 성분과 섞이거나 화학 구조를 변형한 뒤 들여와 적발과 분석이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신종 마약 적발이 많은 만큼 국내 반입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많은 신종 마약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국내에 반입된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약처 같은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런 분석 기법을 공유하고 있고. 올해 9월 기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303명. 적발된 마약의 양만 16만 8,356g, 5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기존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신종 변형 마약류에 대한 연구,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 전문 인력도 더 늘릴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최근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셋째 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는 31.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의 밀집 환경과 환절기 면역력 저하가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급 내에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밀폐된 공간 속에서 학생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독감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10월 31일 기준 독감 예방 접종률은 65세 이상 어르신 60.5%, 어린이는 40.5%로 아직 절반가량이 접종을 마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감이 무서운 점이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신 어르신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들은 폐렴이나 심근염, 중이염과 같은 다른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맞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공장 작업복은 일반 세탁이 어려워서 전용 세탁소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는 딱 한 곳, 강서구에 작업복 세탁소가 있는데요. 이곳이 운영난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가 지역사회 관심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쉴 새 없습니다. 기름때와 쇳가루를 털어낸 옷들은 정갈하게 정돈됩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공공 작업복 세탁소 동백 일터 클리닝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5년 전 문을 연 세탁소는 서부산권공단 80여 개 업체 작업복을 한 달에 10,000벌 정도 세탁합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오르고 세탁기 수리와 교체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운영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무상 임대 기간이 올해 말 끝나 추가 임대료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시설은 지원을 받았지만 이후에 운영은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제 시설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B&K 부산은행은 이 세탁소에 매년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와 유지 보수비 등이 지원되면서 세탁소는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지원식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작업복 공공세탁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지원 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이라고 차별받는 일 없어야 하는데 차별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오늘 이 세탁소는 바로 그런 의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노동자가 작업복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산권에서도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요구는 이어져 왔습니다. 김 장관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B&K 역시 확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복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라 근로자의 땀과 애안이 담긴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경 지역의 근로자 세탁소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고 산업재해 예방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해서 한편 부산시도 세탁소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금정산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11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